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9월 15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국방론편 꼭지로 하나 골랐습니다. 자, 이집트가 그들의 이제 F-16 보니까 한 170, 80대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됐어요. 자, 그걸 교체를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태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F-16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서 로키드 마틴이 새로운 기종을 넣었죠. 최신 기종 블록 70 또는 F-16 그 V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 160대의 F-16이 다 그걸 개량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물리치고 그리핀이 됐죠. 자,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생긴 거예요. 라팔과 F-16을 물리치고 중국제 기종을 선택을 했어요. J-10C라는 기종을. 자, 이 사안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중동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정치 외교적 지형이 보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여태까지 국내 아직도 뭐 군사 분야에 있어서 보면은 중국 무기를 뭐 근거 없이 후지다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데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이 또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뭐 예전처럼 중국을 만만하게 봤으면 안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아마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예. 신경 써서 만들면 잘 만들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것도 많습니다. 자, 미래 기술에서 많은 부분에서 제가 몇 번 예전에 데이터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을 앞서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살짝 예민한 이슈로 들어가면은 비행기는 팔되 무기는 못 판다. 이런 것들이 서방의 시각이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집트가 보여준 것은 우리는 대안이 있다. 라고 큰 한 방을 날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 KF-21을 왜 국산화하려고 하는지, 무장을 왜 억지로라도 국산화하려고 하는지 지금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집트나 지금 태국의 사례를 보면 왜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국방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고, 전쟁 수행 지속 능력이라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장만하는 무기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래요. 또 우리가 그들의 정치 외교적인 휘둘림에 이제 그것도 지금 단극화 체제에서 다극화 세상으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가급적 전쟁 없이 지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한 중기 몇십 년 동안은 세계 각국이 군비를 확충을 하게 되면서 서로 합종 연행을 하게 될 거예요. 큰 우산 밑에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미국이랑 우산 밑에서 전부 다 찌그러들었잖아요. 국방이라는 면에서. 그게 다시 활기를 찾으면서 시장이 넓어지면서 새로운 정치적 연대가 또는 방식이 모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과정에서 각국에 필요한 무장들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가 연대를 맺는 데 있어서 이제는 우리도 다극화의 한 축으로서, 한 중요 거점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파트너하고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파트너한테는 벌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 체계를 가지고 수출이나 수출 막느냐 그런 걸 가지고서 말입니다. 물론 지금 미국과 같은 방식은 아니겠지만, 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하나씩 대충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일부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소문이 난 지는 한 일주일여 소문이 났어요. 근데 뭐 MOU만으로 했다, 의향이다. 저도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사를 봤더니 그게 사실인 걸로서 파악이 돼요. 이것도 내셔널 인트레스트, 뭐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미국 이해관계를 따지는 중요한 언론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9월 13일,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월 14일 어제죠. 예, 이집트에서 중국의 제10에 졌다. 깔끔하게 이렇게 적었잖아요. 10에 패했다. 자, 이런 전례가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F-16은 사실 현재 미국 공군의 주력이거든요. F-22는 지금 한 100대 미만으로 작동할 거예요. 원래도 한 200대 정도밖에 없었고, 그거는 얼굴 마담으로 있는 겁니다. 미국 공군에서는 그걸 폐기 처분에 은퇴시키고 싶어 해요. 퇴역시키고 싶어 해요. 왜냐면 돈을 그냥 잡아먹으니까 전력에 보탬이 안 되면서. F-35는 폭망했죠. F-35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F-16을 잇는 새로운 기종이 나오지 못했어요. 주말트급하고 똑같아요, 해군에. 주말트가 알레이버크급을 대체하는 용도로 개발이 된 거거든요. 실패했잖아요. 그 돈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알레이버크급 숫자가 모자라고 은퇴해야 될 순양함들이 은퇴를 못하고 있고,
급격하게 지금 함정수를 늘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똑같은 거죠. F-35가 그걸 다 잡아먹으면서 주저앉아 버리니까 1980년대 개발된, 70년대, 80년대 개발된 F-16과 F-15가 현재도 주력이 돼야 돼요. 그럼 러시아와 중국이 놀고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도 4.5세대, 5세대, 6세대를 아우르는 F-21을 개발하고 있는데, 터키마저 개발하고 있는데, 자, 그 기술적 격차를 전부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자, 이러면 이런 관점도 볼 수 있어요. 미국의 주력이 적은데 그게 J-10C한테 패한다? 이것은 이 두 기체가 최소한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F-16의 최신형 블록 70 내지는 F-16V라고 불리는 거. 지금 우리가 개량하고 있는 거. 그거랑 이거랑 라팔이랑 미국 29 이런 친구들이 동급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기사는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네, 중국은 J-10 계열을 600대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J-10 25년에 걸쳐서 개발한 거예요. 처음에 러시아 엔진으로 시작해서 자국 엔진 넣었다가 실패해서 다시 러시아 엔진 넣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엔진 넣어서 안정적으로 돌리는 걸로 보이거든요. J-10C는 최신형이고 4.5세대예요. 네, 이걸로 600대를 다 대체할 요량으로 있거든요. 예, 자, 이러면 좀 미국 공군이 한 1000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주 방위군 이런 기체들까지 포함하면은 최신형 버전인 블록 70은 몇 대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집트가 언제 결정했다는 겁니다. 미국한테 한 방 먹인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도 한 방 먹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는 대안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뭐 무역 제재나 정치적 압박으로 이집트를 틀어막기에는 살 수 있는 곳이 너무 많다. 그만큼 미국이 추격을 허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터키까지 달라붙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칸 같이 개발하자. 우리가 인도네시아한테 KF-21 같이 개발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당히 솔깃했을 것입니다. 그게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선택해버렸다. 네. 자, 현재 이집트가 가진 전력을 보여드릴게요. 위키피디아에 잘 나와 있더군요. F-16을 지금 여러 대 가지고 있는데 A형과 B형은 너무 오래돼서 개량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게 C형, D형이죠. 그걸 합쳐서 지금 178대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짝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제안했던 것은 이것을 최신형으로 내가 업그레이드 하자. 그 제안을 한 겁니다. 그 제안을. 그런데 이집트가 그 제안을 거부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거부한 이유 무엇인가? BVR, 즉 중거리 가시선 너머까지 맞출 수 있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여기서는 암남이겠죠. 미국 비행기니까. 암남의 장착을 거부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만 쓰라는 거잖아요. 폭격기 용도로만 쓰라는 거죠. 네. 왜? 이스라엘과 미국이 같이 반대했다. 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가자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알콩달콩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자 유민을 이집트한테 받아라. 이렇게 몰아붙였잖아요. 거기서는 경제적 압박, 정치적 압박이 다 있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큰 거죠. 이게 지금 세상이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옛날처럼 외교도 밀실에서 하면 뚝딱거리면서 대충 뭐 마사지 하면서 국민들한테는 뭐 언론 몇 군데 주물러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SNS, 인터넷 때문에 실시간으로 다 아는 거예요. 같은 정보가 공유되는 범위가 훨씬 넓어졌어요. 대통령을 하고 싶은데 국민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전 아랍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대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행보가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경계를 하죠. 자, 나중에 이집트가 적이 될 수 있다. 과거에도 적이 됐던 적이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제발 미국 무기 사줘. 그런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안 돼. 이스라엘이 싫다 그러고 미국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즉, 이 말은 미국이 겉으로는 무엇이 어떻고 이스라엘한테 압박을 넣어서 뭐 휴전 협상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이스라엘 편이다. 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중국을 선택했다. 연기한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고 바로 중국제를 딱 선택해버렸다. 이게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안이 태국과는 또 다른 거잖아요. 태국은 지금 현재 큰 이슈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도 미국의 전통적 우방이었는데 미국의 제안을 걷어찼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해요. 이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다극화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말이 안 먹혀요 이제. 자, 그 다음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공군 전력이 제법 많아요. 많은데 전투 준비 태세는 좀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너무 여러 나라 것을 가지고 있어요. 기종은 괜찮아요. 미그 29도 한 6대를 갖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있어서 이들도 Su-35 등 러시아로부터 사고 싶었던 욕구도 있고 러시아도 응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자국에 우선 배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출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란에 수출을 한 게 원래 이집트한테 팔려고 그랬던 건데 압박을 넣어가지고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다르다면 여기 자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생산 물량을 뽑아놨던 것을 압박을 해서 이집트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이란으로 넘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신규로 생산해서 받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타당성이 있는 이유 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최신 것인데 라파를 지금 30대인지 32대인지 여기서 이제 위키피디아 상으로 30대인데 주문을 했고 현재 24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더 사도 되면 돼요.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프랑스가. 또 이미 쓰고 있는 기종이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탐탁치 않았다. 왜냐? 프랑스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에 굴복해서 그들이 원했던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을 안 시키겠다. 라고 발을 뺐다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럼 너도 아니야. 자,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도 어렵죠. 근데 중국의 무기 체계가 여기에 상응하거나 동등 이상의 체계를 갖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한테는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이 기회에 대비를 하게 됐거든요. 일단 가격은 훨씬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체 가격이 한 반? 뭐 최신형이니까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해봐도 3분의 2 내지는 절반 이하일 거로 봅니다. 예, 자, 그런 연유가 있어서 이들은 기회를 다 날린 거예요. 중국한테 기회가 간 거예요. 물론 그들이 20여 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그 성과를 처음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일단 그 비행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둘째 수출국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한마디 더 드리면은 파키스탄은 왜 그러면 J-10, 그 전에 옛날 그거보다 좀 더 경전투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 거를. 예. 근데 왜 추가로 이걸 샀느냐? J-10을. C형을, 최신형을. 왜냐? 인도가 라파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J10C라는 기체가 어느 정도 영향을 가지고 있는 기체인지. 라파의 최신형, F-16의 최신형, 미그 29급 그 정도 비행기다. 그들이 급이 다 비슷하다. 근데 그 서방권에서는 전부 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빼고 준단다. 그게 핵심인데 공대공 전투에 있어가지고 지금 세상에서는 그럼 중국한테 간다.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닥쳤던 게 지붕 치다보는 격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프랑스까지 틀어막고 미국 스스로 틀어막았으면은 너는 비행기 살 데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협이 못 된다. 새로운 아랍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사버렸잖아요. 이러면은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다 잃은 거예요. 그럼 차라리 F-16 개량하면서 암남 달아준 것보다 훨씬 못하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KF-21 개발할 때 미국이 우리한테 약속해 준 것들이 있었어요. 뭐 어떤 연유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속을 안 지켰죠. 기술 이전에. 또 그리고 기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무장을 할 때도 암남을 처음에 장착, 인터그레이션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최대한 KF-21이 망가지기를 계속 빌고 있는 거죠. 바늘로 꼭꼭 찔러가면서. 근데 그때 우리가 국정원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유럽에 가가지고 그건 유럽 방산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 당시 최고의 미사일, 지금 그때는 말로만 지금 증명됐다고 봅니다.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하고 IS-T를 가져왔죠. 왜? 그들 방산업체가 어려우니까 좋은 조건으로 사왔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이전까지 포함해서. 그러자 미국이 부랴부랴 암남 장착을 허용했잖아요. 그거라도 몇 개 팔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미국은 자꾸 하나씩 자기의 영역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죠. 예. 자, 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비행기를 파는 데 있어서 무장을 같이 판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무장 국산화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검은 머리 외국인들은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것을. 그냥 미국 무기 사다 쓰면 되지. 그런데 국산으로 개발했죠. 엔진도 국산화 시킨다 그러죠. 똑같습니다. 왜 K2 전차 엔진을 국산화 시키는지, 그리고 각종 기갑 장비에 들어가는 디젤 엔진을 왜 다 국산화 했는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평시 상태니까 수출 제약이 있는다. 이들이 좀 놀아나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갔다고 움직이니까. 그다음 난주 정치 외교적 현황이 지금 지형이 급격한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소위 단순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패권 구도에서 다원화된 구도로 간다. 즉 전 세계의 외교에서도 깡패 정치에서 국제 정치에서도 이제 민주주의가 내도 실현되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합 집산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정치적 압박 때문에 우리 핵심 부품을 그 기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아니죠. 우리는 중요한 다원화된 세상에서 중요한 거점이 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산화하는 겁니다. 거기에 얼마나 검은 머리 외국인들하고 그들의 본진에 있는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이 꽂아놨던 빨대가 빠지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과정에 KF-21이 있는 것이죠. 자, 말레이시아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FA-50을 샀을 때, 작년이죠. 18대인가? 요즘 뭐 18대인가 더 사게 돼 있는데, 그때 내건 조건을 보십시오. 계약 후 36개월에 걸쳐 공급, 공중 급유 기능이 필요하다. 그 다음 BVR 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거리 공대공. 자, 이때는 무조건 암남이에요. 30% 로컬 생산 초음속. 이걸 맞출 수 있는 비행기는 FA-50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 경공격기는 대부분이 전부 다 그걸로 개발된 기체거든요. 훈련기로. 초음속이 안 나와요. 초음속이 되면 초음속을 돌파할 때 나오는 그 충격파를 견디기 위해서 초음속이 되는 비행기하고 안 되는 비행기는 기체의 강성이 천지차이예요. 음속을 돌파할 때 생기는 그 충격파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만 봐도 뚜렷이 차이가 나요. 일반 연습기랑 다른 제트 연습기하고 우리 FA-50은. BVR 미사일 반드시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A사 레이더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LIG에서 개발한 거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자, 그들의 계약 구조가 FA-50에 대해서 권리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권리에 대한 시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로키드 마틴이 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외 지역은 어떻는지. 우리 거 넣을 줄 알았는데 지난번 폴란드 수출할 때도 결국은 레이시온에 공랭식 그렇지만 더 비싼 레이더가 들어갔죠. 여기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레이더 개발해 놓고 지금 탕치가 못하고 있어요. F-16을 팔면 뭐하냐, 라파를 팔면 뭐하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못 쓰게 하면 비행기 가치의 절반 이상이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과감히 중국제를 선택했고, 이것은 지금 이집트가 중동의 판세, 우크라이나의 판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한테 이렇게 세게 해도 괜찮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미국이 계속 시어머니처럼, 무서운 시어머니처럼 수십 년간 저렇게 지속될 것 같으면 나한테 여러 가지 보복을 가할 텐데, 향후에 내가 괜찮겠냐? 차라리 안 산다고 하면 되겠지만 중국 걸 그냥 너 보란 듯이 면전에서 사버렸잖아요. 자, 그런 것은 이제 지금 정치적 지형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전해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 거기다가 최근에 태국 건도 있었잖아요. 거기도 F-16이 물을 먹었고 여기도 F-16이 또 물을 먹었거든요. 예, 이거는 그들이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태국과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미국 안 무서워 더 이상. 이런 거잖아요. 예.
자, 그리펜을 태국에 팔 때도 그때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펜의 무장이 아이리스-T하고 미티어예요. 예, 미티어인데 그때도 이게 그리펜이 낙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살짝 흘러가는 이야기로 나옵니다만은 미티어를 인테그레이션 시켜주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기다가 정치적 압박을 넣거나 계약적 압박을 넣을 수는 없다. 이거는 유럽의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미티어를 사올 수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쉽지 않고 지금 여건이 왜냐하면 국방을 키우는 부분을 위축시켜 놨잖아요. 지난 수십 년간.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오래 좋은 기술을 갖고 있던 방산업체들이 전부 다 지금 숨 넘어가기 일부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F-16을 팔 때 암남을 태국한테 말입니다. 미국이 암남을 준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안 준다고 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봐요. 아니면 추가 금액을 요구했던 거나 뒤에 좀 보자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티어는 암남보다 훨씬 나은 미사일이거든요. 기존에 제시한 가격에 미티어가 포함됐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구도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미티어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자, J-10C 잠깐 하나 볼게요. 25년 동안 개발한 거고 이걸로 이제 앞에 600대 정도 생산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중국 공군의 전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5세대 전투기인 J-20도 지금 한 300대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미국 공군에 필적한데 또 다른 기종도 있어요. 해군 제외하고 공군만. 예. 자, 절대 미 공군에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공군은 뻘짓을 많이 했어요. F-35. 그 때문에 지금 시간을 한 20년간 잡아먹은 거잖아요. 20몇 년 동안 개발하고 있는 기체예요, 지금도. 예.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제 퀀텀 점프를 해서 6세대로 갑자기 개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6세대 전투기를 30 초반까지, 30년까지라고 했어요. 그게 그만큼 그들의 위기의식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자, 어떤 무기 체계나 그런 사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동안 어떤 무기 체계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내지 않으면은 후속 모델을 내지 않으면은 그 기술적 뿌리가 사라져요. 사람이잖아요. 자, 볼게요. 4.5세대인데 이러면 우리 지금 KF-21이 4.5세대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A살에 A가 있고 디지털 계기판 지금 이 4.5세대 보통이에요. 이것은 이제 일단 스텔스만 안 된다 그 정도만 빠지는 거예요. 5세대에서 그다음 시각 연동 헬멧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고개 돌림으로 해서 기관포가 아니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바로 겨냥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미사일을 일단 발사하고 그다음 목표물을 찾는 그런 기능들이 헬멧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 이 아마 우리도 다 연동이 되어 있을 거고 이게 4.5세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국산 엔진 마침내 이제 여러 번 어려운 끝에 안정적으로 장착하는 것 같고요. 최신 미사일 장착이라서 P10하고 15가 있는데 J10C에 오기 전에 그게 안 됐어요. 이거보다 이전 세대 모델이 됐거든요. 이거는 지금 최신 미사일들이에요. 미국의 비슷한 급의 미사일보다 절대 부족하지 않는 미사일들이에요. 자, 비행기도 우세를 장담 못해. 무장도 우세를 장담 못해. 최소한 백중세예요. 숫자적인 면도 그렇고. 예, 예. 자, 볼게요. 이게 PL-10이라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우리 아이리스-T 같은 거랑 같은 거고, 미국의 사이드와인드 같은 거예요. 자, IIR. 자, 이거는 뭐, 모양도 인식을 하고, 저기에서는 열도 탐지를 하고, TVC 트러스트 벡터링 급기동 가능하고, 그 다음 볼 수 있는 시야 각도 90도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자, 그리고 레이저 근접 신간을 쓴다. 락곤 애프터 론치. 발사한 후에 락곤이 가능하다. 즉 이것은 뒤로도 쏜다는 거예요. 내가 헬멧을 돌려서 조종사가 쳐다보면 일단 그 시선을 따라서 발사가 돼요. 락곤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적기가 보이면 그때 락곤이 시작되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응 능력이 훨씬 올라간다는 거죠. 예, 꼬리 잡고 이런 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제법 괜찮은 밀리터리 잡지죠. 워존. 이게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은 PL-10 미사일에 대해서 중국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유럽의 아스람이나
IRIS-T에 준하는 성능이다. 미국의 AIM 사이드와인더 9X보다는 낫다. 예. 그냥 최고 수준의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J-10C에 장착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장거리 미사일로는 PL-15이 있는데, 이건 200에서 230km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미티어 미사일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100km 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A사 탐색기가 달려 있고, 이건 듀얼 펄스를 쓰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미사일 몸통에 공기 흡입구가 없거든요. 미티어처럼. 그래서 듀얼 펄스는 뭐냐면은 로켓 연료는 한 불을 붙이면 계속 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대 사거리로 발사를 했다 하면은 얘는 로켓 연료라는 것은 계속 최고 수준으로 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도모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듀얼 펄스라는 것은 이것을 두 단계로 나눠놨어요. 두 단계로. 한꺼번에 다 타는 게 아니고 하나 다 타고 그다음 탄다. 이게 요즘 이제 많은 미사일들에 적용을 되고 있는데 우리 LSM 같은 것도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이래 되면 사거리가 많이 길어져요. 자,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미사일이다. 예, 지금 사거리로 봐서는 세계 1위 수준이 아닌가. 지금 미티어 사거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온 바는 없고 우리가 미티어를 국산화하고 있는데 그 사거리에 대한 지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뒤에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절대 허술한 미사일이 아니다. 자, 이거는 J-20 그 5세대 전투기에 달려있는 이 모습인데 몸통 밑에 PL-15이 4개, 내부 무장창이 4발이 달려있죠. 이 무장 숫자는 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KF-21이 내부 무장창 6발 정도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비행기에 좀 납작하면서 내부 무장창 2단으로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F-35도 그런지 또 KF-21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뚜껑이 열리는 부분에 미사일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려면 내부 공간의 높이가 좀 있어야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 4발 정도로 보이고 마침 찾아보니까 J-20도 지금 개량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데 무장 장착량을 좀 늘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 6발, 우리는 이것보다 작은 기체거든요. 예. 자, 그리고 PL-1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옆에 따로 보관함이 따로 있어요. 옆에. 자, 이거는 수호위 57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궁금해요. KF-21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내부 무장창이 하나에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공간이 나중에 따로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이걸 봤을 때 여러분 KF-21의 크기를 준중형으로 할 것이냐, 중형으로 할 것이냐, 대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때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무장을 많이 달아야 되고 무거운 무장을 넣고 싶잖아요. 타격력이 큰 무기를 넣으려면 그러면 비행기 어느 정도 커야 돼요. 근데 너무 커서는 또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른 크기는 뭐냐면은 F-16과 F-15의 사이 정도 되는 크기를 고른 거예요. 그러면서 내부 공간을 최대한 짜낼 수 있게 쓴 거예요. 예. 그리고 엔진은 2개가 달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무거운 무장을 달 수 있어야 되니까. 자, 로급으로는 FA-50이 있다. 엔진만 개량하고 만지면 그리펜 정도의 비행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F-16급으로 모든 걸 국산화해서. 자, 저기 방공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와해된 상태에서 쓰기는 충분하고 흘러 넘친다. 자, 그리고 향후 항모용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모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항모의 기본 기준에 대한 생각이 있었겠죠. 활주로 길이는 얼마 정도 되고 뭐는 어떻고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춘 최적의 사이즈가 어떤 것일까? 향후 4.5세대에서 5세대, 6세대로 갔을 때를 감안하고도 적당한 항속거리는 또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향후 우리가 엔진을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다 있지 않고서는 그 크기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 보십시오. 우리보다 큰 기체인데 무장이 중거리 공대공 무장이 제일 핵심적인 건데 4발밖에 안 들어간다. 자, A사 레이더가 들어간다는 것은 동시 교전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6세대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적 항공기뿐만이 아니라 6세대 전투기에 부과되어 있는 같이 날아오는 무인기까지 제거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개발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 무인기들이 또 무인기를 발사해요. 그런 디코이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용도로. 자, 그러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엄청나게. 솔직히 유인기는 한 대밖에 없는데 거기 따라오는 무인기가 3대부터 6대. 그 다음 그 무인기가 또 발사하는 무인기, 디코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10개가 넘어가요. 20개까지 될 수 있어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많아야 된다. 자, 그런 것도 고려가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이게 현재 최강으로 분류되고 있는 미티어 미사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램젯, 덕티드 램젯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뭐냐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지금 뭐, 구독자가 이게 다룬 지가 1, 2년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더 들어오셨기 때문에, 미티어, 이걸 이제 우리 국산화하고 기술 도입을 받았죠. 이전을. 이게는 공기 흡입구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 공기 흡입구가 있다. 로켓 연료는 로켓 안에 연료하고 산화제, 즉 산소가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연료를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여기는 왜 공기를 바깥에서 빨아들이니까 이게는. 또 하나는 고형화되어 있는 로켓 연료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젤리처럼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게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불이 붙어서 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체 연료를 액화시키는 정도를 조절하게 되면은 섬세하게 연소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즉 이것은 뭐냐면 아까 듀얼 펄스 있었잖아요. 이건 두 단계로 나눈 거예요. 한 단계로 할 걸 두 단계로 나눴는데 이거는 무한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시켜서 가장 높은 긴 사거리를 뽑아낼 수 있고 마지막까지 연료를 남겨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기동할 때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 과정 암남 같은 걸 보면은 저기 탐지가 되면 가장 멀리서 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방 미사일이 나한테 도달할 수 없는 거리 바깥에서 약간 곡사포처럼 하늘을 보고 쏩니다. 이렇게 비행기도. 그리고 최고 높은 지점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그때 연료가 다 소진이 돼요. 그러면서 내리 꽂히는 겁니다. 관성으로. 앞에 탐색기는 있죠. 물론 적 비행기보다 훨씬 빠르겠지만 적기가 플레어나 뭐 플레어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체프가 되겠죠. 막 그 레이더판을 반사하는 뭐 금속 조각을 하늘에 뿌리면서 회피 기동을 하는데 그게 한번 속는다. 그러면은 돌기는 돌겠지만 추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때는 관성으로도 날아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첫 발이 미스하면 못 맞힌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티어 같은 미사일은 뭐냐, 덕티드를 램젯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 악셀레터 밟았다가 뗐다가 똑같아요. 그래서 관성 비행할 때는 관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최대한 사거리 땡기기 위해, 늘리기 위해서. 연료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적기가 딱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탐색기에 잡히잖아요. 그럼 그때 남은 연료를 태우면 돼. 상대방이 도망을 간다? 그럼 비행기보다 이런 미사일에 감당할 수 있는 G의 숫자는 중력 가속도는 훨씬 높죠. 그리고 속도도 더 빨라고 계속 추력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훨씬 강력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암남보다 램젯 기반이. 그래서 우리가 그 엄청나게 마음에 들어 해요. 제가 왜 마음에 들어 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대레이더 미사일, 우리가 이제 KF-21용 무장을 다 우리가 개발하려는 거잖아요. 필요한 거 다 만들려는 거죠. 대함 미사일. 예.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램젯 엔진을 잘 개발해서 잘 그 손으로 만져서 익숙해진 적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덕티드 램젯이 딱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기술에서 접수하기도 좋고, 예. 사거리 길게 나오고, 빠르고, 마지막에 저게 레이더에 걸렸을 때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게 엄청나게 매력이에요. 자, 가운데 레이더에 안 걸리고 그냥 순항할 수 있는 곳에서는 애써 연료를 태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활공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기존의 로켓 엔진은 그게 안 된다. 사거리가 적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KF-21 몸통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한계가 있어요. 아마 4m 남짓 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사거리가 나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한 미사일 같은 경우에, 물론 공대공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예. 자, 그런 거가 이제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그 기술을 다른 무장에도 기본적으로 다 활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미티어를 사오면서 기술 이전 받은 것은 상당히 훌륭한 한 수였다. 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BVR이라는 거가 나오는데 비욘드 비주얼 레인지죠. 하늘에서 조종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멀리 먼 거리에 있는 적의 목표. 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가 37km 정도라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미티어도 100km 이상 훨씬 날아가요. 예.
자, 워존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드려보면은, 아까 중국의 PL-15 이야기입니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200에서 230km 날아간다는 거 뭐라고 그러냐면 암남의 CD형보다는 사거리가 길고 미티어에 육박한다. 미티어급의 미사일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미티에 대한 이제 칭찬을 하는 건데 덕티를 이제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이에요. 장사정 명중률, 회피 불가 구역이 더 넓어. 왜 회피 불가 구역이 더 넓냐? 마지막까지 동력이 살아 있으니까 미사일의 기동력을 확 최대한 끌어쓸 수 있다는 거예요. 회피하더라도 몇 번 쫓아간다. 근데 나는 더 높은 G를 견딜 수 있고 속도도 너보다 훨씬 빠르다. 그럼 격추라는 거예요. 암남은 말씀드렸죠. 최대 사정거리에서 쏘면 이때는 이미 동력이 상실된 상태예요. 관성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저기 한번 피하면 돌아설 힘이 부족하다. 예. 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급해진 미국이 AIM-206 같은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한다 하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미국의 무기체계 개발 과정을 쭉 봤을 때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자, 이거는 우리 저기 ADD에서 나오는 그들의 내부 잡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국산화, 즉 한국판 국산화된 미티어는 어떤 요건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슬쩍 나와요. 과거에는 100km 미만의 사정거리를 갖고 충분했으나 암남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거리가 200km 이상이 나와야 된다. 중국 미사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건 당연히 덕티드 램제 기반 미사일입니다. 예. 또 언급하고 있죠. 동시에 항공기의 내부 무장창에 장입이 가능할 정도로 소형화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덕티드 램제 기반이 딱이다. 내부 무장창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예. 지금도 우리 KF-21의 5세대, 6세대의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퍼뜨리려고 노력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PL-17이라고 불리는 또는 XX라고 불리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좀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거리 400km다. 예, 길이가 6m 정도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5세대 전투기나 6세대 전투기 내부 무장창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하늘에서 발사하는 러시아판, 하늘에서 발사하는 러시아의 S-400, S-500 같은 미사일이다. 저게 항공작전 통제기 또는 조기 경계 경보기 또 이런 것들이 날아다닐 때 그들의 어떤 호위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전투기들이 붙어 호위를 하고 있을 텐데 그들의 사거리 바깥에서 그들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거리 바깥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개발된 미사일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미그 25 같은 러시아의 구소련의 어떤 요격기들이 활용하는 그런 미사일 체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공중전에서 치고받고 할 때 쓰는 미사일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는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집트가 F-16 또 라팔 대신에 중국제 J-10C를 선택했다는 그 기사를 가지고 떠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